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What's up guys? 화석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또 간만에 수면 방송. 자,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미들급이나 이제 미들급 이상 리터를 타면 명줄이 심각하게 짧아질 수 있는 라이더들의 종특 대략 5가지 정도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꼰대 같다, 뭐 꼰대 같은 소리 들어서 사람 한 명 살리면은 그게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또 애매하게 바이크 타다가 탈출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면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죽을 뻔했음 크크크크 요런 얘기를 무용담처럼 자주 이야기하는 라이더, 요런 라이더분들 분명히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주로 동호회에 나가서 요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사고 날 뻔했던 거 이런 얘기를 무용담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듣다 보면 재미는 있습니다. 또 말빨이 좋으신 분들은 얘기 듣고 있으면은 무슨 무협 판타지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요. 뭐 공중 3회전을 했는데 뭐 착지할 때 뭐 오리털 패딩을 입고 있어가지고 패딩이 뭐 나 골절을 막아줬다, 패딩이 방어력이 되게 좋았다, 뭐 요런 얘기부터 해서 사고 날 때 내가 뭐 바이크를 발로 뻥 차서 바이크랑 같이 말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탈출할 수 있었다, 뭐 등등등, 뭐 거의 모토 GP 선수들 뺨치는 어떤 테크닉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들어보면은 스펙타클하고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커뮤니티에도 이제 키보드 워리어 같은 분들로 주로 이제 자기 무용담이나 오늘 사고 날 뻔했습니다 이런 거를 자주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구라면은 차라리 난데 어떤 재미를 위해서 뭐 과장시켜서 그런 얘기를 좀 뻥을 치시는 분들이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자꾸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는 좀 특이한 라이더 분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천운을 잘못 타고 난 라이더일 수도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고 날 뻔한 어떤 에피소드 또는 오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또 뒤는 크크크크야. 죽지는 않았으니까 어떤 일종의 그냥 재밌는 무용담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도를 넘어서면은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 몇 달에 한 번씩이나 매주 한 번씩 어떤 저 오늘도 또 죽을 뻔했어요 막 요런 글을 계속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분들은 실제로 한 뭐 1년이 됐건 뭐 몇 개월이 됐건 실제로 시온으로 가시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운전을 미련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되게 도로 경험이 미숙하고 센스가 없게 라이딩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좀 시한폭탄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해봤자 뭐 의미는 없겠지만, 본인도 약간 요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 어느 날 정말 운이 안 좋으면은 일반 라이더 분들보다도 훨씬 높은 확률로 탈출을 할 수 있는, 시온에 가서 모피어스를 만나게 될 확률이 정말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게 뭐 한 번, 두 번은 웃으면서 넘기셔도 이게 반복된다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라면은 전문 라이딩 스쿨 같은 데를 가셔서, 뭐 요즘에 유명한 데 많잖아요. 그 남자 선수분이 하는 데랑,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라이더 엘리라는 분이 하시는 에이펙스, 하도 나와서 외워지네. 방금 검색해봤습니다. 죄송. 그 레인조 라이딩 스쿨, 그 두 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가 아는 거는 어쨌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 데 가셔서 배우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출력이 목말라 업그레이드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자주 하시는 라이더분들, 요거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저도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출력이 뭐 부족해서 업그레이드 한 적은 사실 없고요. 출력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디자인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떤 모토GP에 대한 저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GP 머신스러운 레이싱 모델을 그냥 소유하는 것 자체가 제 어릴 때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들 리터 정도 되는 바이크가 아니면은 원하는 디자인 형태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600알라를 구입하게 됐던 것도 있고요. 근데 출력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뭐 125cc를 타다가 속도가 안 나오네, 길 가다가 내가 알차 만나는데 따였어,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나도 좀 속도를 더 내보고 싶어서. 솔직히 125cc만 해도 시내 도로에서 끝까지 땡기면은 거의 100km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물론 외곽에 투어를 많이 가시는 분들은 실제로 출력이 목마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도만 나가도 차들이 되게 쌩쌩 달려서 한 100km 이상 나도 내주지 않으면은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동호회 나가더라도 큰 바이크를 타는 동호회에서는 일행들하고 속도를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지긴 합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가 이제 뭐 출력이 좀 필요한 경우는 있는데,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시내에서도 평소에도 과속을 좀 좋아하셔서 출력이 목마르다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최고속으로 항상 땡기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인드를 제가 예전에 동호회에서 아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야, 너는 그거 솔직히 100cc 250만 돼도 시내에서는 솔직히 충분한데 속도가, 그거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은 뭐 이게 출력이 부족하다 그러냐, 너 이미 과속하고 있는데 더 과속을 할 생각이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빨리 가속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최고속을 뭐 늘리는 이유도 있지만 가속력을 빨리 하고 싶다는 목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외곽에 나가면은 최고속을 좀 테스트 해보고 싶다. 시내에서는 최고속을 내기 힘들지만 이제 국도에 나가면은 투어 가시는 분들하고 같이 막 따라가기도 하고, 길에서 만나면은 그 사람들 뒤를 좀 따라가 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인데, 또는 내 앞에 가는 사람을 내가 앞지르는 것 또한 재미로 생각하시는 라이더들이 있어요. 이게 뒤처지는 거 싫어하고 앞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내가 더 빨리 가야지 직성이 풀리는 좀 그런 라이더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계속 굳이 최고속을 안 내도 되는데 시내에서조차도 가속력이 높은 오토바이를 타면서 그 속도를 끝까지 다 쓰려고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시내는 차들이 언제 끼어들지도 모르고 돌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속을 하면 할수록 정말 불리해집니다. 운행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져. 그러니까 대처하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브레이크가 더블 디스크에 뭐 브렘보가 달려 있다 한들 본인이 지나치게 과속을 하고 있으면은 브레이크가 좋아봤자 앞만 브레이크 잡아도 대응이 안 됩니다. ABS 터져도 꼬라 박아요. 바로 그냥 네오를 만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항상 과속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모피어스가 자꾸 이제 앞에 아른아른 거리게 된다는 거를 꼭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목말라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출력을 전부 다 쓰려고 너무 하지 마시고, 바이크가 배기량이 올라간다고 꼭 그 300km를 찍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게 너무 하고 싶으시면은 차라리 그냥 꼭 서킷 가셔서 있는 힘껏 땡겨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탈출급 사고를 여러 번 당한 라이더분들. 이 탈출이라는 게 한마디로 시온에 간다는 걸 뜻하는 건데, 이게 사실 첫 번째랑 비슷해요. 이게 자꾸 사고 날 뻔한
경험을 공유를 계속 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얘기도 사실은 들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건 뭐 거의 뭔가 전쟁 영웅 같은 이런 무용담처럼 들려서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재밌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싸운 얘기랑 죽을 뻔한 얘기. 실제로 뭐 커뮤니티나 동호회 나가면 지인분들 중에 반드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뻔한 사고만 뭐 몇 번을 당했다. 횟수도 정말 많아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물론 그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게 물론 그 라이딩 실력의 어떤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바이크를 정말 잘 타는 분들은 사고가 안 납니다. 바이크 정말 잘 타시는 분들은 테크닉도 되게 좋고 막 윌리도 하고 무릎도 다 긁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 진짜 찐 고수 분들 특징이 이분들이 사고가 안 나. 위험한 짓도 다 하고 다니는데 희한하게 사고가 안 나고 시온에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찐 고수예요. 찐 고수. 이런 분들이 유독 사고가 항상 많이 나시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이런 분들 특징이 사고가 한 번 나는 걸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사고가 나요. 되게. 근데 그 사고도 날 때마다 대형 사고예요. 물론 그분들의 어떤 타고난 능력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건 뭐냐면, 그래도 시온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 중에 장애가 뭐 어느 정도 남은 분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뭐 팔이 잘 안 올라간다거나 뭐 신체 일부가 몇 개가 사라졌다거나 뭐 있던 게 사라졌네? 뭐 이 정도?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신기할 정도로 어쨌건 그 정도 대형 사고가 나고 막 바이크를 몇 번을 전손을 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멀쩡하게 다시 부활해서 바이크를 타고 또 그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언젠가 그런 사고 당하겠죠,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분들이 좀 피닉스? 약간 불사조가 아니냐, 아니면은 진정 현실에 존재하는 금강불개가 아닐까. 아마 다음번에 사고가 나셔도 또 그렇게 불사조처럼 부활할지도 모르는데, 다만 뭐 고양이도 목숨이 뭐 9개인가 뭐 그러잖아요. 그게 운이 언제까지 따라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만일에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실제로 그 정도 탈출급 사고에서 본인이 어떤 남들이 모르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생존을 하셔서 그래도 시온에 안 가신 거면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약간 이미 좀 초월하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무서워요.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 저는 항상 좀 불안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반복되잖아. 반복된다는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같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는 언젠가는 훨씬 이 사고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본인의 라이딩 스타일이나 또는 내가 이제 과거에 났던 사고가 왜 났는지를 좀 약간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다음번에는 그런 사고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연구를 많이 해보시면서 라이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가오에게 정신을 지배당한 라이더. 이런 라이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오에 지배당하시는 분들 특징은 좀 아메리칸 크루저나 할리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이 유독 요런 분들이 좀 있어요. 약간 상남자라고 하시는 분들, 뭐 공인 중에 대표적으로 민수 형님이 있죠. 민수 형님도 딱 보면은 가오가 오지죠. 사고도 몇 번 나셨지만 이 강력한 가오가 육체를 보호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불사조처럼 부활해가지고 바이크를 열심히 잘 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또 많이도 안 나요. 뭐 뉴스에, 왜냐면 사고 나면은 이분은 대부분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20년 넘게 그 이상 타시면서 사고가 10건도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뉴스에 나왔던 사고, 큰 사고 해봐야 2건인가 3건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명언을 남기셨잖아. 정글의 왕 사자. 이 맹수들은
평소에는 어슬렁어슬렁 천천히 다니다가 먹잇감을 발견해서 공격할 때만 치고 나간다. 앞지르기 할 때만 가속을 하겠다는 얘기죠. 평소에는 슬슬 다니다가 내가 경우에 따라서 어떤 가속을 해야 될 때, 요럴 때는 이제 야수의 본능 어흥 하면서 그냥 가속 부다다다당, 요게 이제 저도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런 분들이 좀 정말 단점이 뭐냐면은 좀 겁대가리를 상실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가오가 육체를 지배해버리면은 대부분 겁대가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특히 이게 더 버프가 걸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좀 몸이 건장하고 좋으신 분들, 내가 뭐 웨이트를 해가지고 막 근육이 겁내 많어, 이런 분들 막 자존감 폭발하거든요. 거의 뭐 매드맥스지 뭐. 약간 뭐 북두신권의 켄시로처럼 돼가지고 막 아우라가 막 실드를 막 쳐줘서 사고가 나도 나는 근육이 다 막아준다. 할리 타고 내가 코너 하는데 뭐 슬립했어? 뭐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근처 어디 소나무에 부딪히면은 헬스파워 2두랑 3두에 어깨 힘 빡 줘가지고 이 펌핑 튀어나오는 그 근육으로 그냥 가드레일이랑 소나무 빡 쳐가지고 그냥 뚫고 나간다. 나무가 부러지지 내 몸은 강철이기 때문에 절대 다치지 않는다. 이게 농담 같죠? 실제로 운동 많이 하시고 자존감이 넘치시는 분들이 진짜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은 근육이 다 빠졌는데 예전에 좀 웨이트 열심히 할 때는 진짜 이 거울 보고 근육이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팔뚝 두꺼워지고, 어릴 때 이러니까 갑자기 내가 막 다 이길 것 같은 택도 없는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나 근육 커졌으니까 이제 겐시로가 돼서 길 가다가 누가 시비 건다? 나보다 말랐으면은 그냥 뭐 내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지하철에서 남들 팔뚝만 보고 다니게 돼요. 내 팔뚝 조금 두꺼워지면은 초짜들이 하는 짓이 지하철 탈 때나 버스 탈 때 손잡이 잡고 있는 주변의 다른 남자애들 팔뚝만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나보다 팔뚝이 가늘다? 너는 이제 나보다 먹이사슬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런 분들 크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스트리트 파이트 근육 많은 놈이 평균적으로 셀 수는 있지만 실제로 쌈박질 잘하는 친구들은 삐쩍 꼬라도 타고난 애들이 잘해요. 그리고 이제 싸움 많이 해본 놈들이 정말 잘합니다. 지독합니다. 그래서 삐쩍 말랐다고 함부로 시비 걸지 마시라. 눈빛 같은 걸 잘 봐야 돼요. 이놈이 정상인지 아닌지. 예전에 제가 아는 형한테 들은 일화인데, 중고등학교 때 방황하던 시절에 쌈박질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등치도 엄청 크고 이런 형인데 되게 조그만 친구 오락실에서 시비 붙어가지고 싸웠다가 만만하게 봤는데 거의 본인이 반 죽다시피 간신히 살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외모로 전투력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 절대 외모로 섣불리 판단하고 시비 걸거나 싸움박질 할 생각하지 말라고. 진짜 개패듯이 맞는 수도 있다. 어쨌건 예의가 좀 샜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이 본인이 몸이 너무 튼튼하니까 진짜 사고가 나도 무적이 되고 안 다칠 거라는 착각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일반인보다는 덜 다치겠죠. 실제로 외국에 예전에 유명한 레슬링 선수 중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스포츠 타고 가다가 거의 전손 사고가 났는데 몸이 근육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파편들이 몸속으로 파고들질 못하고 이 근육에서 다 걸려가지고 거의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WWF급으로 이런 레슬러 서양 선수들만큼 벌크가 어마어마한 분들 얘기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오토바이 탄다고 이 시온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근육 많다고 그게 일반인 기준으로 조금 작은 사고에서 조금 덜 다칠 수는 있겠죠, 물론. 근데 바이크라는 게 이게 125cc에서는 근육 머슬 파워로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들급 이상 바이크 타면은 근육이고 나발이고 안 됩니다. 사고 나면은 절대 생존할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 과속 사고가 유독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땡기는 거에 또 환장하시면은, 특히 또 이제 몸 좋고 덩치 크신 분들이 할리 같은 거 많이 타시기도 하고 또 고배기량 이런 바이크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왜냐면은 몸이 크니까 이제 이 비주얼상 더 거대한 걸 몰고 가야지 사실 좀 폼이 나는 건 인정. 저도 이 비주얼상 어쩔 수 없습니다. 바이크가 사람보다 작으면은 가오가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덩치 큰 분들이 유독 좀 큰 바이크들, 큰 할리나 이런 거, 큰 대형 크루저나 아니 뭐 GS 막 이런 거를 타시거나 뭐 하야부사 이런 거 타야지 좀 이제 비율이 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겁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작은 바이크는 아예 무시하고 거들떠도 안 보고, 나 정도 머슬 파워면은 아 뭐 100이랑 최대한 높은 거대한 바이크 타야지 좀 가오 나지 않냐. 가오 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바이크 초보인 거는 근육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이크 잘 타고 못 타고는 어떤 경력과 노련함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지, 근육이 많다고 바이크를 잘 타거나 안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분들도 사실 그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아니 본인도 웨이트 할 때 처음부터 뭐 3대 500 치고 막 이거 안 되잖아요. 본인들도 처음에 근육 없을 때는 작은 거부터, 작은 뭐 바벨이랑 이런 거 올리면서 체급 점점점 무게 올리면서 근육 키우고 힘 키우고 하면서 나중에 막 3대 500 찍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예 헬스는 처음부터 무거운 거 안 했으면서 고중량 안 쳤으면서 칠 수 없으니까 바이크는 왜 처음부터 고중량을 치려고 하냐 이거죠. 본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크 타실 때는 절대 가오의 정신을 지배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명줄이 심각하게 짧아질 수 있다. 자, 5번째입니다. 20대. 요거는 이유가 크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20대 혈기왕성한 남자라면은 미들급 이상 타는 거를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되게 좀 점잖게 타는 스타일이긴 한데, 저 역시도 어릴 때는 좀 발광을 많이 했어요. 그냥 뭐 혈기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저도 좀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뭐만 하면은 자꾸 장난을 칠라 그래. 그리고 자꾸 실험 정신이 발동해서 얼마나 좋아. 이 밝은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에요. 뭐 요즘 20대들은 인터넷으로 하도 우울한 영상을 많이 보고 본인들이 자꾸 비교를 하니까 현실이 우울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요즘 세대들이 우울하다고 해도 밝은 친구들이 많아요. 원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여고생들은 뭐 저기 지나가다가 낙엽만 떨어져도 깔깔거리고 웃는다. 왜냐면 어릴 때는 진짜 뭐만 하면 웃겨요 그냥. 저도 뭐 길 가다가 뭐만 보면은 혼자 웃겨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 두려움이 없고 절제를 못하는 편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바이크를 탈 때 특히 고배기량 같은 걸 타버리면은 본인이 자꾸 이걸 끝까지 땡기고 싶고 절제하거나 자제를 잘 못합니다. 원래 20대는 다 그런 거예요. 겁대가리를 대부분 많이 상실합니다. 과거에는 20대에는 대부분 고배기량이나 미들급 바이크를 탈 수가 없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그 나이대 애들은 본인들이 뭐 알바해서 벌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고 뭐 돈이 없어요. 암만 뭐 미들급 바이크 그 당시 뭐 2006년도 그때 600알날 중고 이런 게 가격이 보통 뭐 900만 원에서 상태 좋은 건 1000만 원짜리도 있었고, 뭐 상태 안 좋은 거는 뭐 600만 원 막 이렇게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20대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그때는 카드 할부 이런 게 없었어요. 프로모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도 없지, 대출도 안 나오지. 이러니까 비싼 바이크를 반강제로 탈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중고로 조그만 거 많이 타고 다녔죠. 제가 뭐 20대 중반에 뭐 회사 직장생활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줌머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뭐 속도에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알차들 보면은 막 자꾸 막 따라가고 싶고, 그 당시에는 닌자 세탁기 호수 닌자 600 같은 거 타고 가는 형들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 너무 멋있다. 4기통 배기음. 막 신호대기 때 막 이런 거 듣고 있으면은 막 미치는 거예요, 진짜. 저도 어릴 때 막 얼마나 갖고 싶어. 근데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어차피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20대 분들이 사고가 유독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출이랑 할부가 나와요. 이게 뭐 리스 프로모션 상품이 많아서 아직 본인이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스쳐나를 질러버린다거나 뭐 두카티를 질러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 시스템이 생겼으니까 이분들이 그걸 하는 거를 뭐 잘못됐다거나 뭐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본인의 미래에 그 돈을 끌어다가 현재에다 꼬라 박아 버린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자격이 주어져 버리니까 이분들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땡겨버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뭐 이거는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런 사례들을 실제로 사건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혼 가는 사고죠. 대부분 어린 분들이 초반에 혈기왕성할 때 너무 고배기량을 타버려서 나는 사고는 뭐 뻔합니다. 대부분 그냥 과속하다가 그냥 꼬라 박는 사고예요.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겁대가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 그리고 요건 조금 딴 얘기긴 한데, 아까 나왔던 민수 형님이 예전에 온 가족이 바이크를 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와이프분도 똑같이 할리를 타시고,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하나 있잖아요. 그 친구도 바이크를 타요. 근데 예전에 TV 예능에 나왔을 때 제가 좀 남다르게 봤던 게 있어요. 제 생각이 실제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게 뭐였냐면, 민수 형님이 되게 지혜롭구나 라고 생각한 거를, 본인이 어쨌건 능력 있는 집안이잖아요. 아들이 바이크 타겠다 그러면 뭐 솔직히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뭐 두카티 빠니갈레 V4 그냥 사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 그 예능에서 바이크 타는 영상이 나왔는데, 그 아드님이 이제 막 바이크를 입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그 당시에 거의 고등학생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다 큰 이 젊은 친구가 풀슈트를 입고, 그 아버지랑 어머니는 할리 타고 있는데 본인은 풀슈트에다가 풀페이스에다가 스쿠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100cc 스쿠터,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제가 뭐 약간 베스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비노 같은 거 아니었나? 비노 100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예요. 되게 우스꽝스럽잖아요. 풀슈트에다가. 아니 그렇게 그거를 저는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 민수 형님이 아마도 아드님의 안전을 생각해서 어린 나이 때 혈기왕성한 걸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분명히 가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거란 말이죠. 아마도 강제로 그걸 시키지 않았나 하는 추측입니다. 저는. 왜냐면은 작은 바이크로 안전하게 경험치를 쌓아야지 도로의 어떤 흐름이나 내가 위험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기량이 낮은 바이크를 타면 탈수록 경험치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죠. 저배기량 바이크가 도로에서 타기 훨씬 어렵다. 그 맞는 말이에요. 가속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흐름을 유지하면서 가거나 이런 게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초반부터 배기량이 높은 바이크로 입문을 하시면서 이게 운전이 훨씬 쉽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얘기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그분들이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사실은 내공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원래는 50cc를 타건 100cc를 타던 그거를 극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내공이 생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훨씬 더 경험치가 올라간 어떤 풍부한 전투 경험을 가진 어떤 이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렵다고 해서 건너뛰었다? 배기량 높은 바이크 타면서는 절대 학습할 수 없는 그 영역대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민수 형님이 바이크를 오래 타셨으니까 그 부분을 그 자제분한테 가리키기 위해서 본인이 자제할 줄 아는 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너는 사자가 되면 안 된다. 서민 체험을 해라. 라고 일부러 서민 체험을 시켜준 게 아니냐. 본인이 겸손해지는 걸 배우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이 아주 훌륭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래서 주변에 바이크를 입문하려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항상 얘기 드립니다. 작은 바이크부터 타면서 겸손해지는 법도 좀 배우고 도로의 흐름을 더 어려울 거다. 그거를 좀 네가 익히는 법을 배워라. 그게 나중에 너한테 큰 재산이 될 거다. 그리고 네 명줄을 올려주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분들, 혈기왕성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천천히, 어차피 20대인데 인생 길지 않습니까? 공도에서 그런 걸로 하지 마시고 서킷에 가서 안전한 환경에서 미들이나 리터나 이런 걸 타세요.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가 추가됐어요. 자, 6번째 뭐냐면 자기 합리화가 너무 지나치신 라이더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리터급 바이크를 초반에 경험도 없는데 입문하는 거를 안 된다는 걸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본인도. 근데 본인이 리터급 바이크를 타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냅니다. 솔직히 남들이 볼 때는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는 있는데, 아니 그냥 타고 싶으면 타는 거지 뭘 굳이 남한테 그걸 얘기하고, 내가 리터급 바이크 위험한 거 뻔히 알지만 굳이 변명을 하면서 타야 되는 이유를 합리화를 시키려고 계속 이제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보고 있으면은 되게 정말 뭔가 좀 절박하거나 정말 타고 싶으신가 보다 자기 스스로 세뇌시키는 묘한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마음 알죠. 저도 이해는 합니다.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가 생길 때까지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이라 그래야 될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어떤 위험한 일을 할 때까지도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뉴스에도 누가 입문한 지 며칠 만에 훅 갔네 막 이런 거 보니까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커뮤니티나 유튜브 영상만 쳐봐도 다들 위험했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맞아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타지 말래? 경력 쌓은 다음에 타라는 거잖아요. 위험하지 않도록. 근데 어쨌건 또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바로 타고 싶은 거야. 원하는 자료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찾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요즘에 밝혀졌잖아요. 왜 무섭냐.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되게 편향된 정보를 얻고 이 사리분별을 똑바로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분이 만일에 계속 뒤졌어. 리터급 바이크 입문해도 안전하다, 또는 리터급 바이크 입문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정보가 있는지 계속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만일에 그걸 하나 찾았어요. 지금도 뒤져보면은 사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조회수를 노린다 하더라도 당연히 100% 위험하죠. 리터급으로 입문하는 게 안전한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런 영상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을 물론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거 듣고 바이크 타다가 모피어스를 만나던 네오를 만나던 알바. 저는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섣불리 그런 말을 못. 한 번 만일에 유튜브에서 바이크 리터 입문 괜찮습니다라는 영상을 하나 보잖아요. 알고리즘으로 옆에 다시 추천 영상에 관련된 영상들만 뜹니다. 유튜브가 그래서 무서운 건데, 내가 처음엔 안 나왔는데 한번 리터급 바이크 입문 상관없음 꿀잼각 이런 거 영상 한번 봤더니 옆에 또 뜨네. 리터급 바이크 입문해도 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너무 위험하게만 생각했어. 이게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런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찾아서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권이나 이런 건 자유예요. 본인이 그냥 직장생활 좀 하고 알바만 하면은 많이 갈래 V4 이런 거 지를 수 있어요. 120개월 할부나 이런 거 지르면 되거든요.
할부로 하면 뭐 한 달에 몇십만 원만 내면은 뭐 120개월 후에 내 바이크가 되는 건데, 물론 그때 가면은 이제 뭐 중고값이 뭐 거의 뭐 똥망이 되겠지만 어쨌건 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는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리터급을 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리터급으로 입문했다는 거는 리터급으로 입문한 걸 자랑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게 왜 자랑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타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리터급 바이크 타는 게 뭐가 어려워요, 솔직히. 전혀 어려운 건 아니다. 다만 뭐가 어렵냐면 자유자재로 컨트롤 하는 건 솔직히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직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 요령껏 타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 요령을 배울 때까지는 저배기량 바이크로 안전하게 연습을 해서 충분히 경험치를 쌓은 다음에 미들로 가던 리터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최소 몇 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너무 과하신 분들은 잘못하면은 사고 나실 때 시온에 날아가면서도 아마 자기 합리화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내가 시온에 날아가서 눈을 뜨는 순간 모피어스가 이제 반겨주겠죠. 네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 합리화를 아마 오지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 내가 시온에 온 이유는 다 이유가 있었.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 고배기량을 타면은 좀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의 성향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시면서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더 즐겁게 오래오래 바이크를 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